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희망 보건 위크 그 두 번째 시간도 활짝 문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고 장무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도 더 키워나가면서 마무리를 했던 기분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는 아직 빨간불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자, 물론 11거래일 만에 2,350포인트 위에서 장을 마친 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계좌 복원이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희망 복원 위크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가장 빠르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종목 접수가 가능합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지금 전화 거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이 열려 있습니다. 이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지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 고민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상담이 가장 빠르다는 점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상담 어떤 분과 진행을 하게 될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쨌거나 양시장 모두 반짝 상승이 나와주면서 불장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승세가 과연 얼마나 이어질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정수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난주 1월 4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서 5일선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난 작년이죠. 작년에 연말장에서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바닥이 이제 장초반에서 흔들렸다가 사실 언제까지 흔들렸다 움직일지는 그건 아무나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반등이 지금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고 있는데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서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1월 3일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저도 시장 안 좋게 보고 있었고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였고 당연히 흔들고 가는 거였는데 이제 2100선을 깨고 갈 거냐 말 거냐 그런 이제 싸움 속에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의 한수 소통 방송에서도 공개 방송에서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과 틀리다. 올해는 분명히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 하면서 목표치를 반등이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반등이 일단 시작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를 딱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5일선 돌파, 양봉, 장대 양봉,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반등. 근데 미국 시장의 반등은 전일 나왔던 거고요. 전날. 자, 다우존스, 이거 전날 나온 거고요. 그렇다 할 만한 반등이 없었어요, 그동안. 나스닥도 아직 반등이 크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 같은 뭔가 조그만 양봉이 나왔죠. 근데 미국 시장은 좀 미적미적하게 움직였어도 유럽 시장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 현재에서도 강세로 움직여주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0.3%, 0.4% 아주 초강세 1%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스닥 선물도 강보합 이상권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월 4일 날에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 일단은 가바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좋다. 주식을 사야 된다를 이때서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이 이제 수요일 날이고 요 날이 목요일 날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도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저는 계속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치를 어디로 봐라? 일단은 2,350과 2,400도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설마 그게 그렇게 빨리 갈까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이유는 바로 수급에 있죠. 어쨌든 오늘 은행주, 보험주 빼고는 웬만한 업종들이 지금 다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데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CPI 지수 12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고 2월 2일 날 FOMC를 앞두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들 불안해 하시긴 하는데 모든 주식은 결국은 수급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중 이제 수급을 보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1조 4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전날 금요일 날도 5,600억 매도했고요. 합쳐서 거의 2조 2천억 넘게 지금 순매도가 돼 있는 상황이고 최근 4일 동안. 반면에 그걸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 기관들, 금융투자가 열심히 주식을 사고 있죠. 그럼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시장도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계속 올라갈 생각이 있고 미국 시장도 빠질 생각이 없고 반등을 준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처럼 종목들이 전업종들이 키를 맞춰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400까지는 간다고 보고는 있고요. 2,400이 끝은 아니고 이게 언제 끝나느냐라고 이제 만약에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이 물어보셨으니까 만약에 끝나게 되면 이 조정은 언제 나오냐면 유럽 시장 떨어지는 날,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날 보시면 돼요. 거기 플러스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 얘네들이 파는 날 그때 잠깐 팔았다가 어차피 폭락 안 나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1,500으로 내려가면 사겠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1,500은 안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보면 거긴 안 내려와요. 자,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3,000 가는 것 지금 여러분들 주변 중에 여러분들 생각 중에 지수 3,000 꿈이라도 꿉니까? 저도 안 꾸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방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2,700, 2,800 어렵지. 올해도 또 빠질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보다 그러면 차라리 상승이 그래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1,300만 명이랍니다. 1,300만 명의 생각들이 다 몰리는 쪽 거기만 피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봐도 그 1,300만 명의 주식 투자자 중에서 지수를 상방으로 2,700, 2,800, 2,900, 3,000, 3,500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크게 빠지는 거는 아닐 거고 계속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저는 그래서 일단 2,400 정도를 보지만 기가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 2,500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500 왔는데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 여기는 진짜 빠지겠지 이제 폭락할 거야라고 1,300만 명의 주식 투자 모두 다가 다 하방을 바라보면 의외로 2,500도 돌파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만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을 믿지 말고 수급을 보면서 외국인 시장과 그다음에 유럽 시장,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매 등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욕심낼 생각은 하지 말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물린 자리가 11월 달, 12월 달 있던 것들은 이제 이 반등으로 인해서 2,400부터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이따가 상담하면 알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주신 종목들 보면은 11월 달, 12월 달 고점으로 이미 올라가 있거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조만간에 그게 다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올라오면 작년 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때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다시 샀다가 그렇게 하시는 박스권 매매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데 활용을 하든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시장을 믿지 말고 그렇다고 뭐 다 던지라는 이 뜻도 아닙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타이밍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 4개월이면 큰 거거든요. 1년 중에 4개월이면은 그렇죠?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 정도에서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타이밍을 잘 잡고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산다. 얼마나 좋은 게입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올해 시장은 계속 이렇게 재미있는 매매장이 되는 시장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수가 1,500으로 내려가니 뭐 1,000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뭐 2,000, 뭐 1,500
많이들 얘기하는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안 내려온다는 것만 여러분들 잘 참고하면서 어쨌든 수급이 좋았던 오늘 시장은 내일도 강세가 이어질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연일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일단은 1월 4일을 기점으로 빨간 양복 넥타이를 메고 계신 이정수 전문가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시 빨간 넥타이 메고 오셨고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2,350포인트 제시하셨던 부분 오늘 종가만 봐도 그 위로 올라섰다는 것 확인이 되고 있고요. 과연 그렇다면 다시 조정이 온다면 언제 올 것인가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 상승이 오늘 크게 나왔다고 바로 시장을 믿지 마시고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수급까지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그 시그널이 무엇이 될지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이런 시그널을 나 혼자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정수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이어지는 화면 보면서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일단 내일까지 상승불 키는 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시장 대응 본격적으로 실시간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투자의 길은 이정수 전문가님과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에 앞서서 상담을 통해서 접수된 개인정보가 남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고요. 시청자님의 동의 없이 별도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문자로 좀 고민을 받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고민 효성 TNC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효성 TNC 매수가는 38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50%의 비중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효성 TNC 오늘 상승이 꽤 크게 나와서 8.62% 빨간불 켜줬고요. 35만 9천 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의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일단은 비중도 50%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중도 크고 매수가도 종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효성 TNC 어떤 식으로 좀 대응 방법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담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저녁 방송은 오늘이 제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요. 노란톡방 열려 있는데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마지막입니다. 이제 안 열어놔요. 마지막 날이니까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왜냐면 저 저녁 방송에서 사라집니다. 아침 방송으로 가고 저녁 방송 안 나오니까 상담도 많이 주시고 노란톡방은 마지막으로 입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 시장이 강했는데요. 자, 효성 TNC 이거는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빠졌느냐? 자, 재작년이죠. 재작년 7월 달 우리나라 코스피 빠질 때 똑같이 빠진 거예요. 코스피 보면은 작년 6월 달이 고점이 돼 있지만 8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얘도 8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코스피 빠지듯이 똑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주식은 죽으란 법이 없어요. 맨날 빠지질 않습니다. 코인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빠지고 말도 안 되게 빠지지만 효성 TNC는 타이어 회사잖아요. 화학주고 섹터가 있고 시장이 어느 순간에 돌아서면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다시 갑니다. 왜냐면 회사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존재를 하고 실물이 존재를 하잖아요. 뭐 땅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그 회사 안에 컴퓨터라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가 되면 가는데 자, 그때까지 얘도 여기를 한번 넘어갔다가 그리고 또 올라갔다 또 조정받고 또 여기를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넘어가고 나서 지금 흐름을 보면 박스권을 지금 돌려놨죠.
딱 지금 모양을 봐봐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뭔가 지금 옆으로 지금 움직이려는, 그러니까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려는 힘이 작용하는 게 보입니까? 언덕이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있는 데서 뭘 떨어뜨려요. 공이 굴러가죠. 굴러가는데 계속 안 굴러가고 이제 안 굴러가고 옆에서 이렇게 오르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뭔가 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힘을 받고 떨어지는 각도가 줄어들거나 옆으로 횡보를 한다. 밑에서 뭔가 올리는 힘이 지금 작용했다는 거거든요. 자, 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떨어지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들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럼 세력들도 굶어 죽지 않으려면 뭔가 시장을 땡겨 올려서 개인들한테 뭔가 좀 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들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도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빠졌으면, 얘도 75% 빠졌으면 이제 올라가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돌리고 올라가는데 차트를 잘 보면 요까지는 역배열었어요. 자, 이건 초보자들이 보면 좋은데, 자, 60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1선, 61선, 21선, 5일선 거꾸로 돼 있거든요. 역배열이라 그럽니다. 역배열에서 지금 5일선을 여기 돌파를 하죠. 그리고 여기 21선이 61선을 돌파를 하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121선, 61선, 5일선은 꺾여 있지만 그다음에 21선, 그다음 5일선이 지금 오늘 돌파가 나온 겁니다. 다시 정배열, 그러니까 어차피 정배열로 돌아가는 흐름이었어요. 박스권에서. 그래서 지금 정배열로 돌아가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기관들이 많이 사요,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많이 사고 여기 보면은 이건 시장 수급이고, 자, 종목 수급으로 돌려보면은, 자, 효성 TNC 기관들이 오늘도 17,000주, 전날도 1,300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8만 주 샀네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열심히 지금 사고 있고, 이게 지금 가격이 35,000원짜리가 아니에요. 35만 9천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000주여도 3만 원짜리하고 35만 원짜리하고 당연히 거래량이 좀 틀리겠죠. 그래서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돌리고 있는 거고, 이 상태로는 정고점을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돌파가 되면 일단 40만 원은 보일 거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의 종목들이 지금 다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 대형주도 움직였어요. 네이버, 카카오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앞서서 뭐 은행주 같은 경우도 뭐 되게 잘 가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이런 애들도 움직이는데, 그렇죠? 이런 애들도 움직이고, 하이닉스도 지금 은근슬쩍 하이닉스도 지금 2달 정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한 11월 달, 12월 달 물려있던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들어주는 흐름들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2달 전에 물린 건 아니고 딱 보면 38만 원대면은 쫙 왼쪽에서 아마 물타기였으면 그 전에서, 그래서 작년 한 6월 달쯤부터 물렸던 종목인데 고생 오래 했죠. 1, 2, 3, 4, 5, 6 한 7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많이 빠진 잡주가 아닌 애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살아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40만 원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40만 원 가면 비중이 많으니까 좀 파시고, 그리고 40만 원 이상부터는 수급을 보면서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수급을 보면서 기관이든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오면은 나머지 절반은 더 갖고 가세요. 어디까지 갈지는 그거는 시장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시장이 꺾이거나 흔들리거나, 왜냐면 시장이 계속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중간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뭘 팔겠죠. 기관들이 팔거나. 그러면 장이 떨어지면 얘도 그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대형주니까. 그래서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수익에선 돌아갈 종목이니까 7개월 동안 고생, 이제는 수익으로 돌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TNC 장이 어려운 동안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우량주인 만큼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겠죠. 40만 원 목표가로 잡아볼 만한데 그 이상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 이 부분 고민을 하신다면 그 이후의 대응은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목표가 단기적으로 40만 원 잡아볼 만하다라고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님도 바로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산 인더스트리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보면 26,120원이고요. 비중은 9%로 아주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오늘 종가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0.67% 상승이 나와서 22,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6,000원대인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상승도 너무 폭이 작았다라고 느끼고 계실 것이고 또 22,650원이라는 종가 역시 우리 시청자님의 성에는 좀 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중은 9%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 인더스트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앞으로의 대응,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 기업의 어떤 전망에 따라서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잡아보면 좋을지 이정수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수산 인더스트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이것도 뭐 많이 빠진 종목으로서 자, 차트를 보면서 기업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자력 발전 테마로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기업 내용을 보면은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그래도 적자 회사가 아니죠.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조금 주는 것들은 뭐 그냥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적자만 아니면 실적은 좋아질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컨센서스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뭐 여기 빨간색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빨간색입니다. 이게 검은색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있는 종목은 장세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원전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거나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추춤추춤거리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 3,200억짜리 종목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건설공사, 발전 설비 정비업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발전 이쪽 관련으로 되어 있는데 차트는 계속 지금 떨어지는 모양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횡보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 강하고 거래가 없죠. 그래서 아직 이 종목에 대한 매집을 다 완성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누군가의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다라든지 흔적은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봤지만 뭐 그렇게 적자가 많은 회사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 회사도 아니고 3천억 정도면은 그래도 꽤 시가총액이 좀 되는 회사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다 움직입니다. 전업 중에서 다 움직여요. 뭐 게임주, 뭐 건설주, 뭐 통신주, 뭐 화학주, 철강주 전업 중에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린 자리가 지금 26,000원이니까 마이너스 12%잖아요. 이 정도는 살아날 수 있는 바운드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잘 가면 막 50% 가는 애들도 생깁니다. 메디프론 같은 경우 물론 가는 것만 보면 이렇게 보여요.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3일 전으로 돌아가면 지난주 이때가 언제냐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좋아 보이는 주식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차트가 계속 빠지고 꼼짝도 안 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단기간에 가장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3일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골칫거리 종목이었는데 지금 벌써 며칠 만에 지금 45%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45% 뭐 50% 간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종목들은 지금도 골칫거리 종목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50%, 60%, 80% 가는 애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안 간다는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심은 우리가 다 제거를 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도 10%에서 15% 정도 목표치는 좀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대부분 종목들 일주일 전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일주일 전 대비 대부분 종목도 5%는 갔죠. 얘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전 대비 얘도 대부분 가는 만큼은 갔습니다. 못 가지는 않았어요. 9% 올라갔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뭐 못 가도 한 5에서 10%는 간다고 봐요. 그러면 딱 10% 주고 떨어지면 그 2% 때문에 아깝겠지만 그게 10%가 나올지 15%가 나올지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든 반등은 더 이어진다. 근데 좀 더 강하게 움직이면은 아까 얘기해서 메디프론처럼 50% 갈 수도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 그걸 바라지 않더라도 5에서 10% 정도, 뭐 잘하면 15%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금 시장의 구간으로 접어들었으니까
이것도 좋은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손절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좀 수익에서 잘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잘 들고 있다가 수익 나오면 낼름 한번 파세요. 그리고 다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다렸다가 쌀 때 사야 돼요. 올라갈 때 더 올라가니까 쫓아 들어가면 물리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물린 거니까 갖고 있다가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 문자로 고민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님의 어떤 성에는 좀 차지 않는 정도의 상승폭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등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이정수 전문가님 보고 계십니다. 다만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도래를 해 있다라고 보고 계시니까요. 어떻게든 수익권에서 잘 대응하시기 전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셨다가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법 짜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산 인더스트리까지 고민 들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희 전화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 고민 갖고 계신 분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바로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이 지금 고민이 많이 되세요?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5,000원에 10%. 네, 95,000원에 10%요. 그동안 예. 마음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예, 예. 네,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기억하실까요? 예,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지금 4거래일째 연속해서 오늘도 상승불 켜줬고 86,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세요? 아니, 이게 지금 이까지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 아니면 중간에 제가 이제 한번 다시 또 추매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도 네, 계속 내리라고 하니까 어디가 저쯤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예, 추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시점도 언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 매수가까지 다시 와주기는 할지 더불어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보면 예, 좋을지가 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아침 방송을 보세요. 아침 방송 찐팬입니다. 아, 그래요? 전문가님. 예. 그러면 얘기가 되게 쉬운데 자 종목의 아. 추가 매수는요 예. 시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지금 하이닉스 위치를 딱 보고 자 차트로 보면은 지금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예, 최근에 예.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올라간 날이 언제냐면 1월 4일부터 올라가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예, 왜 예. 얘가 올라갔을까? 하이닉스가 좋아서 올라갔느냐? 아니요. 시장이 올라가서 올라간 거예요. 시장도 똑같아요. 볼래요 한번? 시장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시장도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1월 달서부터 계속 떨어졌죠. 작년 1월 달, 재작년 7월 달, 예, 8월 예. 달 계속 떨어졌죠. 그러면 시장이 계속 떨어지니까 업종의 대표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왜 올라갔느냐? 시장이 여기서 양복이 나오면서 올라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시장 1월 4일 날에 추가 매수가 된다. 시장 여기서 가바닥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물려있던 네. 종목들 추가 매수는 거기가 됐었던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이제 고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언제가 되느냐? 일단 지수가 2,400으로 갈지 2,500으로 갈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만약에 2,400 찍고 이렇게 음봉이 뚝 떨어진다. 그럼 예. 하이닉스도 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아직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500 갔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거기서 매도를 잡으면 되고 2,700이 떨어지면은 2,700에서 매도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잘 올라가다가 저항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고 슬슬 빠지면 그 대형주라서 갑자기 막 7% 8%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는 않으니까 그렇게 예.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는데 예. 확인은 계속 수급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시장 예. 수급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요즘 들어서 잘 가고 있는데 수급이 좋아졌어요. 자 보면
이제 하이닉스의 시장 수급인데요. 1월 2일서부터 기관들이 많이 사죠. 많이 사죠.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다들. 예. 외국인도 많이 사고. 개인들은 자꾸 팔아요. 왜 파냐면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반도체 시장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이유들은 뭐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 다 선반영해서 일단 떨어졌다라는 얘기들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뭐 이제 그 반도체 얘기들, 뭐 협업 얘기들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껴서 하는데 그 얘기도 사실 작년에도 많았는데 자, 그 얘기까지 하면 이제 복잡하고 원래 좋은 얘기는 작년에도 많았는데 작년에는 좋은 얘기 다 무시하고 막 떨어졌죠, 시장이.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월 달만 하더라도 황금 사이클 온다 얘기 나왔었어요. 슈퍼 사이클, 황금 사이클. 나오긴 뭐 어딜 나와요. 맨날 떨어지기만 했지.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더도 말고 딴 거 다 궁금한 게 아니고 이제 매수 가격이 올라오느냐가 물어보신 거잖아요. 예.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 일단 수급을 보면은 지금 계속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시장 수급도 들어오고 하이닉스 수급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파는 건 아닌 거예요. 예. 더 올라가는데 이게 시장이 어디서 꺾일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95,000원 가능성 있습니다. 예. 근데 10만 원 이상은 일단 보지 마세요. 예. 10만 원 전에서는 팔아줘야 되고 못 예. 가도 9만 원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9만 원 넘어가면서 아침 방송 잘 보시고 있다가 시장이 예. 여기서 이제 좀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조정받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한번 예. 팔았다가 예. 뭐 다 팔기 어려우면 절반만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사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경우를 얘기하면 9만 원 찍고 8만 원 내려가고 또 9만 원 찍고 8만 원 내려가고 이게 제일 안 좋은 경우. 그럼 대응할 수 있겠죠. 제일 안 좋은 경우를 얘기했으니까. 9만 원 찍고 8만 원 내려면 샀다가 또 9만 원 가면 팔았다가 8만 원 내면 샀다가 9만 원 갖다 팔았다가 8만 원 샀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안 좋은 경우고 제일 좋은 경우는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갔을 때 팔았다가 내려올 때 또 8만 원 사고 9만 5천 원 10만 원 가면 팔았다가 8만 원 내려오면 사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비싸게 파실 수 있는데 시장이 어디까지 더 가느냐에 따라서 9만 5천 원을 갈 건지 10만 원을 갈 건지 일단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겠다. 예. 그러니까 시장 잘 보시고 뭐 하이닉스의 수급도 잘 보시면서 일단 시장 따라서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좀 강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이 아주 높지 않으니까 다행히도 수익으로 나오거나 손실이 상당히 줄은 상태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내일장이라도 그러면 못 사요. 추매를 좀 추매는 해볼까요? 못 해요. 안 돼요. 추매는 예. 추매할 거면은 지난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 그러면- 추매하면은 약간 조금 모험을 걸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또 내려갈는지 좀 그냥 있어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추매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한 예. 3% 4% 빠지면 이제 머리 막 돌아버려 막. 예. 그렇죠? 4% 빠지면 또 정말 겁이 막 나가지고 막 손절해야 예. 되나 막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왜냐면 또 벌써 이거 떨어지는 거 경험 한 4, 5개월 했잖아요. 예. 그 생각이 또 데자뷰가 되면서 예. 또 두려울 수 있으니까 추매보다는 수익 예. 나올 때까지 냅두시고 아, 조정받으면 예. 8만 원 이하에서 추매는 거기서 다시 하셔도 돼요.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희망보건위크 시작한 이래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역시 9만 5천 원의 매수가 같고 어떻게 매수가까지 도달은 해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는데 수급 상황을 볼 때 매수가 도달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만약에 9만 5천 원 도달을 못하더라도 9만 원은 가줄 걸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관건이 될 텐데 자 9만 원대에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지 좋은지 이 부분 판단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빠르게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이수하. 네, 이수황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예, 2만 원에 20%예요. 네, 2만 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갖고 계시고요. 네네. 네, 이수화 그래도 뭐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이 거래일 정도는 상승폭이 꽤 크게 나와줬는데 그 전에 또 한번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긴 했어요. 자, 지금 1.33% 오늘 상승 나와서 19,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수화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얼마 전로 갈랑고 싶고, 네.
또 내려가면 얼마 정도 내려가면 사람아 되는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네, 일단은 기업의 좀 주가의 방향성이 좀 궁금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매수가 이상의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 네네. 네,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 네. 이정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깊게 나눠보세요. 예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전문가. 수고하십니다. 네, 자, 이수학은 뭐 2차 전지 이슈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지금 사업의 그 부분을 보면은 석유화학, 당연히 이수화학이니까 그렇죠. 화학 부분 가지고 있고 건설 사업 부분도 갖고 있고 의학 사업 부분도 가지고 있고 그런 회사예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만 딱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모든 그 섹터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가고 싶은 거기 테마에 합승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뭐 의학으로 가고 싶으면 의약품으로 가면 되고요. 건설로 가고 싶으면 건설로 가면 되고요. 석유하고 가고 싶으면 석유화학으로 가면 되는 거고. 2차 전지로 가고 싶으면 2차 전지에 편승해서 가면 되는 거고. 왜냐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2만 원에 사신 다음에 많이 빠졌다고 들어갔는데 많이 빠졌다고 들어갔더니 한 13% 정도 마이너스 난 적 있죠? 네. 그렇죠. 13% 마이너스 됐다.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네. 일단은 수익이 안 날 것 같은 두려움은 있으세요? 네. 그래요? 수익이 안 나까 싶어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웬만하면 수익 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수익으로 돌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정도 돼서 팔마 되겠습니까? 아직 그렇게 콱 하고 올라가는 흐름들은 아닌데 22,000원부터는 욕심을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2,000원이요. 22,000원도 꽤 큰 수익이에요. 지금부터 한 17%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아, 예. 그 정도면 뭐 충분히 그래도 고생한 거 다 보상하고 수익 나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너무 큰 욕심을 내면은 또 그게 22,000원 갔다가 내려오면 참 좋을 텐데 만약 21,500원 갔다가 내려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0% 정도는 수익을 날 때 그때서부터 좀 많이 파시고 또 2만 원 이상은 갈 거예요. 그래서 2만 한 1,000원 정도서부터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잘 네. 가면 2만 5천 원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왜냐면 지금 빠진 기간도 길고 중간에 올라갈 때 굉장히 세게 올라갔던 특징이 있는 애라 빠질 때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떨어지지만 또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강하게 한 번씩 치고 가는 특징이 있어서 이번에 뭐 가면은 2만 5천 원 못 가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을 냈는데 생각대로 안 가고 2만 1,000원 갖고 2만 2천 원 가고 다시 떨어지면은 못 팔고 또 물리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면서 한 2만 1,000원 정도로 본다 그러면 그 이상 2만 1,000원부터 매도하면서 간다라 그러면 이건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놀면서 가져가면서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2만 1,000원서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수학 좀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매수가인 2만 원 이상은 가줄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2만 1,000원대부터 분할로 매도를 해보시면서 목표가 최대로는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 2만 5천 원 정도로 잡고 가보셔도 되겠다라고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전화로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셨을까요? 대우건설 네. 6,200원에 네. 15%요. 네, 대우건설 6,200원에 15%의 비중 실려 있는 상황인데 오늘 0.33% 상승 나왔고 45,00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매수 혹시 언제쯤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좀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네, 대우건설 혹시 매수하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요? 국내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네.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좀 수익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을 좀 혹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우건설 지금 오랜 기간 좀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면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얼마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추매를 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뭐 기업의 전망이라던가 추가 매수를 한다면 가격대가 어떻게 될지, 뭐 그런 예.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네. 대우건설을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건설주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이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건설 섹터가 왜냐면 올해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건설사 부실 얘기들도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예.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해외 이제 수주량도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도 있고 근데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것은 일단 먼저 기술적 분석으로 볼게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떨어질 때 하락엔자 마무리 급속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빠질 만큼은 다 떨어졌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지금. 예. 왜냐면 차트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 조정을 받고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수급이 좋아요. 네. 근데 뭐 내용을 보면은 뭐 PF 대출 부실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 안 좋은 얘기들 많고 뭐 금리도 올라가니까 지금 그 집을 집을 샀던 사람들도 지금 뭐 깡통 전세니 뭐니 해갖고 뭐 예. 앞으로 이제 아기들도 안 낳고 살 사람도 없고 과거처럼 또 투기가 될까 뭐 이런 이제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네. 건설주들도 다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수급만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기관들도 최근에 좀 사니까 그리고 지금 하도 이게 부실 얘기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예. 뭐 그거를 한 27조 들여가지고 뭐 깡통 전세 뭐 이런 거 뭐 미분양 난 거 이거 다 사준다는 얘기도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네네. 전매 제한도 이제 뭐 1년으로 이제 그렇죠? 실거주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규제를 다 풀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호재가 돼가지고 다시 또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근데 안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좀 불안한 건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점점점 인구수는 집을 살 수 있는 이제 20, 30대들이 이제 직장도 갖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살 텐데 지금 뭐 네. 대출도 잘 이제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러면 불안하면 만약에 저도 건설주 갖고 있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만약에 할 거면 6천 원까지는 그래도 손절을 해볼 수 있겠죠. 네네. 그렇죠. 6,500원이니까 6천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손절을 깔끔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일단 5천 원은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5천 원에서 5,500원은 한번 갔다 올 것 같은데 6천 원은 조금 복분복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6천 원 가면 왜냐면 지금 수급이 아까 봤지만 수급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외국인도 사고 있고 요즘 이제 기관도 사니까 네. 6천 원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6천 원 오면은 거기서는 깔끔하게 그냥 욕심 안 내고 손절했다가 아, 네. 건설주보다는 좀 덜 불안한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네.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5천 원 이하에서는 절대 팔지 마세요. 아. 예. 5천 원 이하에서 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락연자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싶어서. 아니에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더 겁을 하도 많이 짊어먹어갖고 예.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그걸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관들 열심히 지금 살라고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니까 예. 지금 은근슬쩍 건설주들도 많이 반등을 줬는데 조금 더 반등 줄 것 같아요. 일단 5천 원까지는 보시고 네. 거기서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고요. 저는 네. 5,500원에서 6천 원 정도까지 일단 네. 좀 욕심을 거기까지 정도는 내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거기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5천 원 이상에서는 보셔야 되고 지금에선 손절하지 마세요. 그럼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도 추가 될까요? 매수를 할 거면은 지수가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다시 조정받으면 4천 원 초반대에서는 추가 매수가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우건설 우리 시청자님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지가 복합적으로 고민이셨는데 일단은 5천 원에서 5,500원 터치해 줄 걸로 보고 있다. 6천 원까지는 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절한다면 그 라인에서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이정수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 참여 방법 3부까지도 희망 보건위크 이어지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의 스카이님께서 팜스토리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510원이고요. 비중 15%인데요. 자, 스카이님 종목 고민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보면 1,74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한때는 핫했던 팜스토리였지만 지금은 2,000원보다도 아래쪽에서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팜스토리 4,510원에 15%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팜스토리. 자, 한때는 이제 사료, 비료 막 관련 음식업종들 막 급등할 때에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때 이슈가 있을 때 쫓아 들어가니까 아마 실수로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팔아야 되는 거지 쫓아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겠거니 했더니 그때 이후로 그 가격을 보여주질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67%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70% 빠졌죠. 일단 손절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얘가 원래 자리로 올라오려면 230%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230% 정도, 그 정도 올라와야 돼요. 하여튼 230% 정도. 지금 시장에서 23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본전 복구는 아마 본인도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여기서 뭐 대부분 이제 바닥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뭐 2,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면은 14% 정도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수익률도 아니에요. 14%면은 최근에 대형주 기준으로 물려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올라면 다 수익으로 바뀌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2,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4,510원, 4,500원대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굉장히 오래 아마 보유를 해야지만 3,500원, 뭐 4,000원 정도, 요 정도 라인을 올라면 한 2, 3년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거래가 너무 말랐고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2,000원 올라가는 거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느냐 그냥 묻어가세요. 장기적으로 묻어가서 뭐 2,000원에서 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3,000원 올 때까지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기다리다 보면은 뭐 생각보다 빨리 1년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3,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거래라도 지금 많이 실려 있거나 뭐 움직이는 흐름이 좀 잡힌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데 추가 매수해도 빨리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추가 매수한 부분 만약에 추가 매수 할 거라면 한 2,000원 정도까지 보고 하시는 건 괜찮아 보이는데 그것도 거래가 뭐 많이 실려야 되는데 거래가 없어서 장기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팜스토리 상당히 대응이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원대까지는 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인 4,510원까지는 시간이 아주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도 시장에서 관심이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비타민님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비타민님께서 영진약품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460원에 비중 10%입니다. 영진약품 역시 좀 매수가가 높아 보이는데 오늘 4.08%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대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진약품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상담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저녁 방송은 제가 이제 오늘로써 당분간은 좀 쉴 건데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시장 얘기들 아침 방송할 때에서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영진약품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드리자면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괜찮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5,400원이면은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5,400원 올라가려면 여기서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되냐면 이것도 한 82%? 엄청나죠? 아니네, 80%까지는 아니고 62% 정도. 62%가 올라야 되는데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정도 시장이면은 단기간에 메디포론도 45% 갔잖아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얘도 지금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5,400원 갈 수 있는 확률은 지금 봐서는 한 5%? 10%?
없는 확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전 100개 던져갖고 앞이 5개 나오고 뒤가 95개 나올 확률 5% 그 확률인데 없는 확률은 아니니까. 근데 쉬운 확률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1차는 3,700원, 2차는 4,000원 정도 넘어가는 것도 거래가 실리면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단가를 좀 많이 낮춰가지고 3,700원, 4,000원에서 추가 매수한 것만 한번 팔아주시고 나머지들은 어차피 물린 거고 차트도 보면은 바닥에 있고 그렇죠? 바닥에 있고 얘도 갈 때 되면 가겠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뭐 1년, 2년 두다 보면은 뭐 6,000원 못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빌 받으면 크게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장을 좀 기다리면서 어차피 물려 있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단타 진행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진약품까지 상담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이정수 전문가님 지금까지 저희 배트맨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함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 접수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상황상 진행해드리지 못한 분들은 3부에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